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이번 출마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나경원, 그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대 출마가 나경원 의원에게 얻을 수 있는 득이 없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가 서울 수도권이고 중도 젊은 층의 표를 가져와야만 당선이 되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의도치 않았던 연판장 사건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약간의 피해자 프레임이 갇히게 됐고 또 여기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인사로 거듭나는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좋든 싫든 당원들과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당선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동안 가져왔던 중도와 젊은 층의 이미지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모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대표는 될 수 있다 한들 그 다음 정치로 가는 길이 좀 애매해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왔으면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중도층의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또 더 강하게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일단 나경원 의원이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겠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일단 원희룡 윤상현 의원을 뛰어넘는 2등, 압도적 2등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의 표를 다 끌어모아서 한동훈 위원장을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오는 게 낫다라고 이전에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1대1 구도 한동훈 위원장과의 1대1 구도로 되면 이쪽이 반윤으로 가면 이쪽이 어느 정도 뭐 비윤 또는 비한의 스탠스로 해서 1대1 구도에서 정치적 세급을 오선 의원이지만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서울시장에 나가든지 좀 길게는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걸로 지더라도 한 30% 이상의 득표만 하면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뒤통수 포지션이 됐잖아요. 뒤통수를 딱 맞아서 친윤 장 소장님 표현하면 오윤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등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센스가 애매해서 2등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친윤의 표가 원희룡 장관으로 원희룡 장관이 대놓고 내가 친윤이야 하는 순간 애매하게 돼서 득표율이 뭐 10% 15% 정도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랑 나왔을 때는 2등을 했고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그 정도 위치를 그 정도까지는 뭐 전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원희룡 정 장관과 2등도 좀 격차를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게 낫다. 괜히 이미지만 꺾였다. 이거는 이제 원 장관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안 나오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이 뒤통수를 맞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요. 아예 원희룡 장관이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주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의 애매한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좀 탈바꿈하려는 시도라면요. 나경원 의원을 제가 쭉 보면 이제 예전에 방송할 때는 같이 몇 번 뵈기도 했고 뭐 무슨 뭐 밥을 같이 먹거나 식사는 몇 번 했었죠. 근데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정치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선을 넘는 표현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은 매스미디어잖아요. 대다수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대 공약수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과격한 분들은 잘 못 나옵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정 지향성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과격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너무 과격한 얘기는 방송에서 잘 안 해요. 그럼 이런 이례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까지 쭉 한 건 선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중도처럼 보이는 것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때 빠루 말고는 선을 크게 안 넘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친윤으로 손을 잡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장소장님 적절한 왜요? 거리로 유지할 왜 것 계속 같아요. 아유 그러세요. 아니 옆에서. 자꾸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과거에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발언들을 하셔가지고 좀 부적절하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늘 상기시키시죠. 대권 후보시잖아요. 국민의 검증을 받으셔야죠. 나경원 의원도 대권 후보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좀 아니, 그래서 어쨌든 궁금한 게 이런 분위기들이 이 어대한이라고 했던 지난주까지만의 그 팽배했던 분위기를 과연 흔들 정도냐 거거든요.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변수가 하나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당내 주류들이 전부 결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8대2 당원이 80% 여론조사 20%이기 때문에 당원 80% 비중은 여론조사처럼 인구 비중들을 다 맞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이 굉장히 많이 포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당대표에 나오고 최고위원 후보는 영남권에서 세게 끌어올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연대를 해서 가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약점은 한동훈 개인의 인기는 되게 높은데
팀 한동훈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권의 표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그 팀 한동훈이 없는 상태의 균열을 노리는 것 한 가지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변수가 꽤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천하용인 선거 나왔을 때도 보면 천하람 후보가 한 10% 넘게 갖고 가더라고요. 15%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반윤에 딱 정해져 있는 그 한 10% 넘는 표심이 있는 겁니다. 유승민 그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쭉 돌려보면 거의 그 정도 언저리 나와요. 근데 이게 불출마를 해버리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갈 건데 그게 이른바 친윤으로 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굉장히 친윤이 선전하더라도 팽팽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한 표까지 좀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서용주 부대변인 얘기는 들을게요.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판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친윤은 나경원 의원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으로 사실상 갈아탔다고 보면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수모감을 느낄 거예요. 또 저번 21대의 전당대회에 이어서 나를 또 하나의 말판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판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제 결선 투표에 불쏘시개 정도 해라라고 저는 그렇게 친윤 쪽에서 결정한 것 같고 용산도 그러는데 저 이거 보면은 지금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따지고 보면은 당원들의 득표율이 높아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랑 전당대회 할 때도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이겼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당원에 대한 견인력은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당원이든 국민 여론이든 다 높단 말입니다. 근데 8대2예요. 그래서 8대2면 해보면 하겠다 했는데 이 절차가 이제 믿음이 안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또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그다음에 그 형성 지지층도 당원이든 국민 여론조사든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이 둘을 짬뽕시키면 결선 가면 해볼만 하겠는데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예측하냐면 나경원 의원이 비수를 품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저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버림받고 두 번 나를 죽였으니. 근데 비수를 품은 거는 주어가 누구냐면 영상과 친윤들한테 비수를 품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가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결국에는 단단한 3등을 하든 본인이 결선에 가든 본인은 결선에 가면 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뤄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3등을 가면 나중에 결선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표를 안 주고 그 표를 갖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갈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 자체는 서울시장에 대한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곧 정치 스케줄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공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결선에서 본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그 표를 가지고 원희룡 장관이나 친윤, 나를 없이 내렸던 사람들 주겠어요? 그쪽으로는 저는 리가 없다. 그 비수를 품고 그냥 뛰고 나서 결정적일 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몰고 갈 것이. 저는 그런 계산 내렸기 때문에 이 수모를 참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봅니다. 신박한 해석이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이연대가 아니라 나한연대. 나한연대인데 사실상 나원연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밑에서는 본인은 이 수모를 반드시 갖고 말겠다. 저는 그러지 않고서는 왜 출마하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태 나 의원님이 칼을 품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품었다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전당대회 때 되면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그 서용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쪽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그럼요. 지금 않은 5, 6월에 거고. 한을 품으면 무서운 거예요. 5월, 6월이잖아요. 그러네. 예. 전당대회는 7월이잖아요. 아니 일단 한을 품고 치러는 가는 거예요. 음력이에요.